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세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12년 전에 만났고요,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알차게 쪼개고 살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계속 책을 본 건 아니고요, 야, 나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물론 류비세프처럼 살 수는 없지만 흉내를 냈던, 또 지금까지 12년 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던 분입니다. 3장의 류비세프의 방대한 자료들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류비세프와 매우 친했던 사람들조차도 그가 얼마나 많은 저작을 남겼는지 알지 못했다. 생전에 그는 70여 권의 학술 서적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분류학, 곤충학, 심지어는 분산 분석,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집단에서 동일한 반응을 관측한 후에 집단들 사이의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통계 분석이라 그래요. 전문 서적도 있대요. 이런 저서들은 다른 언어로 번역돼서 해외에서도 널리 읽혔습니다. 류비세프는 총 12,500여 장에 달하는 논문과 연구 자료를 남겼는데요. 이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도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게 있어요. 1955년 한 해 동안 곤충 표본을 35상자를 만들었는데요. 표본으로 만든 곤충은 13,000마리나 됐대요. 그 중에서 약 5,000마리는 내부기관을 해부해서 300여 가지의 박편 표본을 만들었고요. 수많은 곤충들을 모조리 분류하고 해부해서 표본을 만든 다음에 이름과 설명까지 붙인 겁니다. 그가 수집한 자료는 러시아 동물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비해서 6배나 많았대요. 이야, 평생을 조갑층 분류에 매달렸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업적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연구만 한 것이 아니고 뮤지컬을 본다든가 공연을 본다든가 독서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독후감이라든가 메모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964년의 일기를 좀 보면요. 1964년 4월 7일 울리아 노프스키 곤충 분리학 알 수 없는 곤충 그림을 2점 그림 3시간 15분 어떤 곤충인지 조사함 20분 추가 업무 슬라바에게 편지 2시간 45분 사교 업무 식물보호단체 회의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정복한 사람이 있을까? 한 해 평균 60여 차례 공연과 전시를 관람했고 단테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줄줄 외웠고 작가들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학교와 연구소 직원으로 일했고 각종 학술 세미나와 국책 사업을 위해서 한 해에도 몇 달씩 전국을 돌아다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 동료와 후배들에게 애정 어린 편지를 쓰기로 유명했대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그는 이제 시간을 계속 쪼개서 썼던 거죠. 26살 때 매일 자신이 쓴 시간을 분석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월말과 연말에는 통계표를 만들고 그래프까지 만들었대요. 이 정도면 시간 관리에 대한 강박증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그는 오래 산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비세프만큼 아니더라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현인들과 현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했을까, 어떻게 쪼갰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번 쭉 책을 중요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5장 부분을 좀 읽어 드릴까요? 오 루칠리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시간뿐, 그 외에는 모두 타인의 것이라오.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해 준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사라지고 마는 시간뿐이오. 하지만 이것조차 누구든 원하면 나에게서 빼앗았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인간들은 타인의 소유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요.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원해도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 유일한 재산인데 말이요. 그러면 당신은 과연 내가 스승으로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을 것이요.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시간을 헤프게 쓰면서도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설하고 있다오.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언제 어디서 왜 얼마나 낭비했는지에 대해서 늘 알고 있다오. 자, 이게 뭐냐면 기원전 50년경부터 세네카와 같은 과학자들은요, 시간을 계산하면서 아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가치를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이 세네카였던 것은 아니에요. 세네카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고대 철학자들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시간의 본질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움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선조들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해시계나 물시계, 모래시계가 고작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불가능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얼마나 내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활동적인 기업인의 관점에 봤을 때는 문명의 진보는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것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기업인은 마차에서 기차로, 기차에서 비행기로 갈아탔죠. 편지를 대신하기 위해서 전보와 전화기가 등장했고요. 극장에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TV가 발명됐고요. 지퍼가 단추를, 볼펜이 만년필을,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을 대신했던 겁니다. 컴퓨터, 상점의 자동 계산대, 전동 타자기, 전기 면도기 등은 모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기업체도 그래요. 효율적인 걸 만들어내잖아요. 포드가 그랬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까 많은 강의를 하죠. 근데 기업들만 그러나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간 부족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입버릇처럼 시간 없다라는 불평을 들어놓죠. 친구를 만나거나 편지를 쓰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서 있을 시간, 가을 숲에 가서 낙엽을 밟을 시간, 시를 읽거나 부모님 산소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심지어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늘 부족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시간은 자꾸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데 이것을 복구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계는 장식품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손목에는 정확하고 방수까지 되는 시계가 하나씩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책이 나온 게 2004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 대체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으로 허비해버리고 수많은 시간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흘러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평생 동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만 하고 있다. 세네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하는 것만 빼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 2000년 동안 많이 개선은 됐죠.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물리적 시간과 우주 시간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을 했고요. 시간의 올바른 사용과 절약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절대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또 알고 있고요. 따로 보관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불필요한 시간을 좀 저장할 수 있다면 참 편할 텐데. 살다 보면 좀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있잖아요. 남아도는 시간. 어느 때는 바쁘고. 언제는 또 시간이 없고 언제는 또 시간이 남아돌고. 그런 거 생각하시죠? 또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그런 말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애인과 함께 가를 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뉴비세프에 따른요. 어린 시절에 가끔씩 오빠와 함께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서 다양한 질문을 했대요. 뉴비세프는 그때마다 친절하고 꼼꼼하게 질문에 답변해주면서 잠깐씩 무언가를 기록했대요. 그녀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그녀의 아버지가 시간을 적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뉴비세프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기록했던 거죠. 휴식, 독서, 산책 등에 소모되는 모든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26살에 1월 1일 날 처음 시작했대요. 1916년에 군복무를 대신해서 유명한 화학자인 블라디미르 이그나체프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늘 그랬듯이 그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즉 시간 통계 방법을 따르기로 자신과 약속한 겁니다. 첫 번째 일기장에는 다행히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답니다. 첫 번째라서 그런지 시간 기록은 아직 체계적이지 못했고 평범한 일기와 다를 바 없는 다양한 고민거리와 생각이 긴 문장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간 통계 방법은 조금씩 변형돼 가면서 1937년이 돼서야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916년부터 72년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56년 동안 류비세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을 기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도 그의 쉼없는 시간 기록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긴 시간을 관장했던 신인 크로노스도 자신의 머리채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흔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류비세프는 시간을 계산하고 통계내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제깍거리는 생물학적 시계를 느낌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책을 쓴 작가가 2차례 정도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시간은 그의 일기 기록에 따르면 정확하게 1시간 35분과 1시간 50분이었대요. 그 당시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산책을 했고 작가가 그를 배웅했는데 류비세프는 몸속에 있는 특별한 감각으로 숫자판 위에서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문턱에 지켜서서 가는 시간을 재듯이 말이죠. 무섭네요 정말. 시간 통계를 낸다. 시간을 적고 그걸 쪼개고 너무 강박증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해해요. 저도 좀 약간의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아끼고 싶어요. 어차피 평생 주어진 시간인데 좀 이제 효율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또 소중하잖아요. 그 시간 하나하나가.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래커는요. 모든 경영자들에게 각자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해보라고 건의했대요. 그러면서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나는 내 비서에게 9개월마다 한 번씩 3주라는 기간 동안 내가 일한 시간을 통계내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가 어찌됐든 내 비서를 쫓아내지 않겠다는 각서에 사인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미 5,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그 결과를 보면 이럴 수가,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하지만 설마 이 정도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라며 화를 냅니다. 나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피터 드래커는 아무도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여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아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을 측정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작업을 하려면 반성하는 마음에 앞서서 우선 대단한 용기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신 앞에서 참회하려는 것보다 나 자신과 자신들 앞에서 자신을 공개하는 일이 더 어렵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허점, 실수 등을 스스로 공개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철저히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장자크 루소나 톨스토이 정도의 대가여야 한다는 드러커의 말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두 공개하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만이라도 자신을 성찰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조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류비세프는 행정관료나 조직 운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도 주변 사람들도 그 무엇도 그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서에게 시간을 측정해달라고 할 만한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시간을 계산하고 가차없이 분석해서 총계를 냈던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단 1분까지도 모두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통계를 내는 데에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요? 친구들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방법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 이 방법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네. 물론 기업인들에게 이런 방법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거죠. 하지만 학자였던 류비세프는 왜 이 길을 택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세프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